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전기업종 테크트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제 공사업체 취업 썰을 올렸었는데 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기업종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한 걸 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전기공사업체 취업 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되게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젊은 분들이 누구냐면 20대에서 이제 35세 이하. 이게 왜 이 정도냐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5살 이상 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 하는데 그래도 제 주위에 40살 넘은 애들 치고 공기업에 합격하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30대 후반까지는 이제 있었어요. 37인가 돼서 이제 발전소 쪽에 취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 아는 분들 중에 40 다 돼가지고 공기업 이쪽 취업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좋은 걸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나이 들면 저같이 나이 드는 이제 틀딱들은 지원조차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최대한 좋은 곳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능력에서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곳. 내 능력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냐? 자기 주변 사람도 있잖아요. 주변 형, 삼촌이나 뭐 있던 친척들, 그리고 이제 친한 형, 동생, 뭐 선배, 후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중에 제일 잘 된 애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취업했는지. 돈이 많아서 커피숍 차려서 그냥 떼돈 번다. 돈이 많아서 뭐 사업해서 떼돈 번다. 이런 애들 빼고 취업해서 잘 된 애들 한번 보십시오. 나랑 비슷한 학업 성적에 뭐 좋은 데 들어갔다. 걔를 좀 목표로 잡아보십시오. 난 비슷한 족밥 취급했는데 내가 족밥이었구나. 이런 느낌 드는 애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 어딜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시설관리 쪽 뭐 여쭤보시고 공사 쪽 여쭤보시는데 젊은 분들이 아직 여기 올 때는 아닙니다. 제가 했던 공사업체 그 사장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한전 보내더라고. 공부시켜가지고 같이 노가다 안 시키더라고요. 한전 보내버렸습니다. 한전 취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학 나와서 토익 보고 뭐 NCS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노가다는 그런 직종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은 공부를 하든 뭐 다른 경험을 쌓든 뭐 진짜 능력 좋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든 일단 최대한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공부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전기 관련 테크를 타시려면 뭐 공기업, 대기업 이쪽도 괜찮고 그쪽으로도 가셔야지 벌써 뭐 이렇게 노가다 쪽으로 오시는 거는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 대기업이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일을 해보셔야지 자기가 나중에 뭐 직원들을 써도 어떤 시스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지 그냥 바로 창업부터 시작해버리면 특히 이제 우리 노가다 하는 쪽에서 그런 걸 보고 그대로 적용하면 이 젊은 사람들 다 이제 떠나버립니다. 본인도 이제 나중 사업하면 젊은 사람들 쓰고 새로운 신규 지원자들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젊은 사람 누가 일을 합니까? 그게 다 뭐 일이 힘들고 이런 걸 둘째 문제고 사람을 다루고 부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좀 시스템 잘 갖춰진 뭐 그런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 배우는 겁니다. 창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큰 조직에 속해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앞날이 좀 창창한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보실 일 없을 테니까 그분들은 일단 뭐 논외로 하고 자 이런 젊은 분들이 노려할 곳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한전 관련 공기업들 많아요. 발전소도 있고 제 주위에 이제 동생들이 간 곳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한전 이쪽으로 좀 갔었고 그다음 한전 KPS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공사 시설관리 공무직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쪽을 일단 먼저 노려보시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곳 다니고 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먼저 한번 노려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것밖에 몰라가지고 일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같은 거 노리실 때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대기업도 힘들어요. 짧고 굵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 기술이나 조직의 시스템 같은 걸 배우셔가지고 창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 대기업 같은 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짧고 굵게 대기업 아니더라도 뭐 어떤 중견기업들 좀 괜찮은 회사들 있잖아요. 좀 일 빡세게 시키고 월급도 괜찮게 주고 하는데 진짜 정년까지 다니기 힘든 곳 이런 곳에는 빡세게 일 배우셔가지고 기술 습득해가지고 창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 회사의 거래처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사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무직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일단 공무원 밑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 뭐 허드렛 일이라 해서 뭐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뭐 직업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그 사실이 또 그렇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 중에 공무원들이 막 이렇게 주민등록증 떼고 뭐 아니면 뭐 사실 내가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데 온갖 잡다한 일 다 하거든요. 그 온갖 잡다한 일 중에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장점이 이제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고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계약 연장이 돼서 무기계약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일할 수는 있어요. 워라밸은 좀 보장되는 거죠. 단점은 이제 급여가 좀 작아요. 급여가 그냥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계속 오른다 보면 돼요. 연차에 따른 호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일 오래 못해요. 그냥 공무원들한테 기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키는 거 열심히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사실 공무직까지는 노리지 마시고, 이것도 나중에 좀 대기업 공기업 해보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십시오. 바로 이 공무직 있다는 것만 알려드린 거지 이걸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공무직 여러 가지 있어요. 전기를 하는 것도 있고 시설 관리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가 있다. 저도 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게 있는데, 이 취업할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약간 일딱 하더라고요. 제가 뭐 본 거나 보고 들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채용이 무기계약직이고 이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찔러 넣기가 좋은가 봐요. 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이것저것 했는데 안 됐을 때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뭐 운 좋게 됐다 그러면 일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면서 더 좋은 데 한번 노려보시고,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좀 나이가 뭐 어리긴 한데, 그래도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이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대기업에 이런 데 갈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요즘 이런 나이면 우리가 봐도 조금 어리게 보거든요. 이런 분들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자격증도 좀 따놔야 되고, 뭐 관련 있게 좀 일하고 했으면 좋긴 한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런 분들도 공기업 쪽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한전이나 KPS, 뭐 시설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뭐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좀 쉽게 간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거 있죠. 시설관리하고 전기공사 쪽으로 가시면 돼요. 쉽게 간다는 게 뭐 일이 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취업이 쉽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취업이 어려운 건 공기업 이쪽이 어렵죠.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면 조금 수월해요. 자, 이런 35세, 40세. 요게 사실 공기업 이쪽 갈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일단은 도전을 해보시고, 뭐 집에 여력이 돼서 서포트 가능하다 그러면 좀 해보시고, 공기업 쪽 해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시설관리 쪽으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 좀 일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 쪽, 노가다 쪽에 좀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이 전기공사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시설관리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격증이 없거나 전기기사만 딸랑 있잖아요. 일단은 그 시설 주임으로 2년 동안 일해가지고 경력을 좀 채우십시오. 이게 무한대를 푼다 그러거든요. 전기기사 가지고 2년 그 관련 직종에 있으면 모든 수변전 설비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관리라는 게 전기안전관리 선임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 선임비를 좀 더 받고 하는 그런 겁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일단 교대 근무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시설 주임이라 그러거든요. 일 많은 데는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시설 관리가 빡센 데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격증을 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기사 따고 2년 일하면서 무제한을 뚫고,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를 따셨으면 4년을 일해야 돼요. 4년 동안 일하면서 무제한을 뚫어서 마지막에 전기과장으로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선임이 돼서 이제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를 따든 뭐 관리전공 별로 안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냥 전기과장 정도로 해서 다른데 안전관리 뭐 이런 거 좀 비상주 안전관리 같은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이제 좀 관리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선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기 취약한 설비에 잘못 걸었다가는 이제 자격증 날아갈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제 주위에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불 나고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불이 났는데 전기 설비를 관리 못해서 불 났다 그러면 이제 좀 골치 아픈 겁니다. 시설관리 이런 태클 타시면 돼요. 그냥 전기공사 태클 뜨는데 자기가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외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선 시다라고 그래요. 외선 조공이라고 그래요. 조공. 요즘은 이제 시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외선 조공으로 시작합니다. 외선 조공으로 시작해서 이제 일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외선 조공을. 외선 조공을 하다 보면 외선 전공이 돼요. 외선 전공하면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는 거죠.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지중 일만 했었는데 뭐 가공일도 소장님들이나 이 전공분들이 다 할 줄 알아요. 그걸 다 기본이 그걸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가다 쪽에서는 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전공 중에 조금 이제 경력이 있고 한 분들을 전공장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 월급도 좀 더 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되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의 소장하고 좀 다릅니다. 건설 현장 소장은 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전기업체 소장님들은 건설 쪽만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인력들
이게 뽑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사를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건 되거든요. 뭐 그렇게 테크트리 타시면 돼요. 자격증 갖고 있으면 현장 대리 테크, 이게 공무 테크거든요. 이제 이런 테크트리 타시면 돼요. 이제 현장 대리 하면서 현장 대리를 하면 이제 서류, 그다음에 설계 뭐 이쪽을 이제 주로 하게 되거든요. 현장 민원인들 만나서 전기를 어떻게 할지, 시청이나 도로공사랑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서로 협의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나갈 수 있어요. 조금 하시게 되면 입찰공사 이런 것도 사장이 알려줄 거예요, 아마. 입찰도 이제 투찰해서 입찰도 다 보고 사무적인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죠. 입찰공사를 하도급을 주고 이러잖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입찰해서 하도급을 주면, 제가 그때 일할 당시에서 하도급 수수료가 25%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 공사를 따서 하도급을 주면 25만 원은 제가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낙찰률이 있고 한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 대리 하시면 전기 감리 일이 가능해요. 이제 특급 감리까지 하다 보면 한 5년 이상 되면 특급 감리가 나올 거예요. 고급 감리가, 특급 감리가. 감리 업체 취업하셔가지고 전기 감리 업무 하시면 돼요. 감리 업무 하시면 그 전기공사업체 그 소장님들 이런 사람들한테 고나리 짓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거 절차대로 시공 안 했냐? 왜 몇 미리를 깔아야 되는데 뭐 몇 미리밖에 안 했냐? 뭐 뭐를 얼마를 감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공 방법대로 안 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시기엔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까지 하려면 시간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현장 대리 쪽에서 쭉 오래 하시면 이제 입찰 따고 사람들 관리하고 자기 면허 관리하고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하시면 돼요. 전업사 창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선, 이건 제가 잘 모르는데 내선 쪽 좋다 그러는데 내선도 이게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내선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선공사 쪽으로, 내선공사는 주로 이제 아파트 현장, 이 건설 경기를 좀 많이 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 보면 아파트 그냥 건물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 쪽은 제가 하는 분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스위치 박스하고 등, 콘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통신까지 다 한다 그러는데, 통신이니 뭐 전기니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공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일을 따내는 사장님들이 수완이 좋아야지 좀 되긴 하는데, 이거 하는 분들은 또 이것만 하거든요. 아파트 일만 하는 분들은 아파트 현장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따라 숙소 생활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죠. 그 다음에 상가 현장 뭐 이런 것들, 상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 현장은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상가나 아파트나 비쌀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케이블 트레이 공사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전기 시설 뭐 하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변압기 집어넣는 거, 뭐 수변전만 꾸미고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큰 공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 하는 것들, 우리 철물점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하는데, 동네에서 집 수리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위치 좀 나갔으면 좀 바꿔주고, 차단기 바꿔주고 이런 것들 뭐 일해주고 돈 받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손재주 좋고 하면 인테리어 쪽에서도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이쪽은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내선공사는 이런 게 있다, 모르시면 아마 질문 한번 넣어보십시오. 여기 아시는 분들이 좀 답도 달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사자, 중간에 이제 정년 못 채우고 퇴사한 분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좀 나가라 해서 그냥 잘린 분들, 이런 분들인데 사무직 일밖에 모르고 뭐 힘든 거 할 줄 모른다 이러면 그냥 시설 관리 하셔야 돼요. 공사업체 가면 좀 잘 써주지도 않고 일도 힘들고, 뭐 사무직 했던 분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 좀 노가다한 사람들 조금 밑으로 봤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막 좀 무시당하고 이러면 좀 열받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람 적은 시설관리 같은 데 취업하시면 자기 시간도 많고 하거든요. 야간에는 또 혼자 일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시면서 뭐 부업 같은 거,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뭐 제주 오시면 주식 같은 거 하고, 요즘 뭐 코인도 있고 뭐 해외 주식도 있고 해서 뭐 우리 사무실에도 맨날 낮에 그 주식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애들도 부업 뭐 배달댕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업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 만들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다, 뭐 퇴사를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전기기사라도 따놨다, 전기산업기사라도 땄다, 그러면 이제 좀 돈이 좀 있으시고 하잖아요. 4대 보험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아파트 있고 이러면 의료보험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 있고 이러면 그런 거를 대신 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 내고. 그게 이제 전기업체에다가 자기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업체에 소속이 돼 있고 한 번씩 일해주면 그 업체 직원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해 줍니다. 그 금액이 좀 만만치 않아요. 1년에 뭐 1년을 치면 의료보험료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아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맡겨놓고 자기 이제 다른 일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기사도 있고 뭐 공인중개사도 있다. 그럼 공인중개사 일 하시면서 뭐 부동산 일 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하여튼 요런 게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난 전기 쪽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 그러면 전기 안전관리 테크트리 타시면 되고, 뭐 요거는 그냥 넣어봤는데 우리 일할 때 보면 우리 주임들, 시설 주임들 보면 쓸데없이 그 가오를 잡고 자존심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양반이 좀 덜 굶었구나. 그 민원인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민원인들이 좀 무시하면 좀 참고,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솔직히 진짜 거지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날도 덥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넘기면 되는데, 그걸 또 들이받아가지고 또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다시 뽑고 하는데, 뭐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제 영상에도 막 댓글로 막 좀 비꼬시고 이런 분들도 있던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비꿀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되게 잘 나가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내 능력이 안 되고 내 재주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씩 노력해서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고 하는 거지. 일할 때는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이래저래 떠들어 봤는데 전기 취업 쪽으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뭐 그런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여튼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